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10월 28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주에 11월이 시작되죠. 11월은 이재명에게 아주 잔인한 달입니다. 부인인 김혜경 씨의 1심 선고 그리고 본인의 1심 선고 2개 잇따라 나오죠. 그래서 방어막을 치기 위해서 전국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11월 2일에 대규모 장애 집회를 열죠. 방탄 집회입니다. 조국, 이재명보다 더 다급한 조국은 바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어느 순간에 나오면은 그냥 감옥으로 자기 발로 가야 됩니다. 더 다급하죠. 이재명은 2심, 3심까지 여론전, 선전선동을 할 시간이 있지만 조국은 다급하니까는 벌써 지난 주말에 무슨 무작정, 무턱대고 탄핵 이런 집회를 열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법원의 이 판결은 그대로 진행이 되겠죠. 이 민주당 안에서 법원 판결을 뒤집지 못한다. 1심에서 징역 2년, 3년이 구형된 이 법원 판결을 도저히 뒤집지 못한다. 이 상황에서 결국 정치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다가 보면은 민주당이 다 망할 수 있다. 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제 취재를 하다 보면은 민주당 사람들과도 가끔 대화를 하는데 그런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특히 1심에서 선거법 1심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에 넣을 게 확실한데 그러면은 이게 확정이 되면은 내년 봄쯤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되면은 민주당은 당장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되죠. 선거 때 대선 때 보전받은 비용을 토해내야 됩니다. 3억 원은 기탁금을 보존받았고 431억 원을 썼죠. 선거하면서 이재명 대선 때 썼습니다. 그걸 그대로 토해내야 되는데 민주당 전체 재산의 절반, 당사까지 다 팔아야지 충당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오기 때문에 민주당이 일부에서 특히 친명 쪽에서도 그런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이거 그대로 가는 게 맞느냐? 이 탄핵 정국, 그리고 이게 탄핵이 성공하지도 못할 건데 어차피 이 헌법재판소 가면은 어떻게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 8명 이상을 끌어다가 탄핵을 발의를 하고 이것을 통과를 시켜도 헌재에서 기각이 될 텐데 그동안 얼마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되는 그런 효과뿐이 없는데 이게 과연 유효한 방법인가? 거리로 뛰쳐나가는 것이. 그리고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이 있다고 해도 8명 이상이 이탈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 그 탄핵 그 학습이 있기 때문에 탄핵 그 효과의 학습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그렇게까지는 이탈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탄핵 전국 무용론 같은 게 나오고 있습니다.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11월을 맞게 되는데 어떻게 상황이 전개가 될지 예의주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4개월 만에 이재명이 다시 거리로 뛰쳐나오는 거죠. 지난번에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장애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4개월 만에 다시 장애로 이번 주 주말에 나갑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지금 당 내에서는 다수당의 이 힘으로 검찰총장, 심우정,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이재명 수사라인을 수사 지휘부를 무력화하겠다고 직무정지시키겠다고 지금 탄핵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직접 수사를 하는 여기도 지금 탄핵 대상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이 탄핵을 하고 또 장애로 나가는 것이 결국은 그러니까 장애 집회를 하고 이 검사들을 탄핵을 하는 것이 결국은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한 탄핵 시도라는 것이 본인들이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차원에서 무슨 겨울 장애 투쟁을 위해서 롱패딩을 준비하겠다. 계속 하겠다는 이야기죠. 이번 주말을 시작으로 해서. 그리고 얼마 전에 하야 이야기가 났습니다. 대통령 하야.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될 때 처음 나왔던 이야기가 하야 하라였죠. 자, 그 수순을 다시 시작을 하는데 이 하야 발언이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그때 나왔는데 이게 이재명이 시켜서 나온 발언입니다.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지명직 최고위원에게 이재명이 이 하야라는 발언을 하라고 하야 사주, 하야 발언 사주를 한 셈이죠. 무슨 고발 사주 뭐 이런 거 있는데 발언 사주, 하야 발언을 사주를 한 겁니다. 조율을 한 거죠. 뭐냐면 그때 최고위원회의에서 송순호 10월 18일입니다. 송순호 민주당 최고위원, 뭐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죠. 저 경남 쪽에 지명직이니까 최고위원회에서 첫 모두 발언을 합니다. 보통 모두 발언은 뭐 김민석이나 이렇게 선임 최고위원들이 하죠. 그런데 말단 최고위원이 모두 발언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통령 탄핵, 이것이 민심이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0%대에 내려갔다. 윤석열 대통령의 유일한 선택지는 하야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10%대 내려간 적 없습니다. 김어준이 하는 꽃이라는 그 여론 조작회사, 거기서 10%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런 적도 없는데 어쨌든 이것을 가지고 이제 협업을 하는 거죠. 좌파 스피커하고 같이. 그런데 이 하야 발언을 한 것을 왜 했느냐면 이재명이 회의를 처음에 주재하면서 그 송순호 최고위원 아까 얘기한 거, 그러니까 비공개에서 자기들끼리 대담하면서 한담하면서 얘기한 거, 그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하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야 발언 사주를 한 거죠. 이렇게 이제 분위기를 몰아가기 위해서 11월을 앞두고 이재명 본인도 좀 역풍을 우려해서 탄핵 이야기는 내가 입에 내지 않았다 하지만 뭐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는 등 계속 사실상 탄핵 이야기를 해왔죠. 그리고 이재명이 이렇게 탄핵하는 것은 대통령 탄핵하는 것은 본인이 한번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중앙 정치 무대로 데뷔를 하는 그런 발판을 삼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를 한번 본 거죠. 대통령 탄핵에서 재미를 본 거죠. 그때 뭐 성남의 변방에 있었는데 탄핵 전국이 됐으니까 서울에 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연설하고 뭐 탄핵을 해야 된다고 막 성남시장이 막 이야기하고 나서 이름이 좌파 진영의 이름이 알려졌고 그리고 그때 탄핵 직후에 조기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과 대선 후보 경선에서 맞서는 그렇게 도약을 했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 도약을 했습니다. 또 그런 재미를 본 것도 있어서 잊지 못하고 탄핵 이야기 하는데, 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안에서 지금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될,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 불가론이 지금 1심에 넣으면은 막 불거질 텐데 벌써부터 그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면은 이게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야당의 탄핵안 발의가 모두 18번에 달했는데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 관련 검사 3명,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검찰총장, 그다음에 중앙지검장, 또 부장검사 이렇게까지 하면은 무려 21번째 탄핵, 뭐 방통위원장을 포함해서, 자,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정당이 할 일인가? 이재명의 사법 위기가 없으면 이렇게 할까? 자, 그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호 신문이 몇 사람의 코멘트를 적었습니다. 1호 신문. 민주당의 한 의원은 특검안, 탄핵안 남발한다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동력이 모아지겠나, 이렇게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 탄핵을 실제로 추진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무슨 태블릿 PC 이런 결정적인 뭐 스모킹 건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 나온 것도 없고, 뭐 촛불 시위, 지금 뭐 자발적으로 막 대규모 지지가 이제 시위가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방탄을 위해서 개최하는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새누리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찬성이 있어서 탄핵이 가능했죠. 그때 김무성, 유승민 있죠. 그렇지만 현 정국에서 여당 이탈표를 과연 기대할 수 있겠느냐. 저도 최근에 국민의힘 아주 핵심 당직자, 친한계죠. 친한동계 핵심 당직자를 취재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마지노선이다.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치를 하고 있지만은 한동훈 걔가 대치를 하고 있지만은 딱 그 마지노선은 탄핵, 그거다. 탄핵 투표다. 그것까지는 절대 안 간다.
그래서 뭐 통과를 시켜 줄 리 없다. 그 직전에 멈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위 당직자에게 직접 들은 얘기인데 그만큼 탄핵에 대한 그 악몽이 있죠. 악몽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헌재의 심리 단계까지 있으니 현실성이 없는 거다. 민주당의 이 사람들 대부분이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입 밖에 내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간혹 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워낙 이 탄핵, 이재명 방탄,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상당히 식상해하는 피로감이 막 쌓여있는 그런 모습이 민주당 안에 있다는 겁니다. 특히 그동안 뭐 그 이태원 참사도 그랬었고 최상병 사건도 그랬었고 여러 가지 또 후쿠시마 오염수 이때도 무슨 뭐 탄핵 이야기를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시도도 하지 못했고 피로감만 쌓여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 모든 것이 이재명의 방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란 게 지금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도 이거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1호 신문 보도에 따르면은 정성호 진명계 좌장이라고 불리죠.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1호 신문 인터뷰에서 지난 7월 달에 이런 게 진심일 겁니다. 대통령 탄핵 그 자체는 신중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탄핵이 가능하지 않다. 국민적 공감대가 거기까지 형성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면 정치적 갈등만 극심해진다. 이런 이야기했고 민홍철 의원도 이 민주당 의원이죠. 1호 신문 인터뷰에서 실질적으로 탄핵한다는 건 아닌 것 같아. 정치적 레토릭이지 않나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비명계 친문 쪽이긴 하지만 MBC에 출연해서 탄핵 발언은 정말로 자제해야 된다. 170석이 넘는 제1야당에서 탄핵 이야기를 함부로 이야기하면은 5,200만의 삶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또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이 11월 대위기를 맞아서 판을 흔들어서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민주당을 총동원을 하는 그리고 개딸들을 사실상 총동원하는 장애 집회도 시작을 했는데 이게 내부에서부터 점점 제동이 걸리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1심이 나오면 이러다가 이제 1심 곧 나오죠. 11월 15일 구형 2년 받은 선거법 1심부터 나오면은 이것은 이재명 손절론이 현실화될 것이다. 오히려 이재명이 이렇게 강하게 장애 집회를 하면서 자기를 방어하려는 것이 이 손절론을 더 신속하고 더 빠르게 확산시키는 그런 역효과를 불러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재명이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합법을 가정해서 연성 친위 쿠데타를 시도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이재명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극도의 혼란한 전국을 만들면 이것이 결국 강성 친위 쿠데타, 민주당 안에서 강성 친위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재명을 끌어내리는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저녁 7시 이 송국건의 라이브 방송, 송국건 TV에서 보내드리는 라이브 방송, 송국건의 정치쇼 오늘 7시부터 생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이 문제를 비롯해서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났던 이야기 그리고 11월 전국을 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